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NJ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한국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장은 저도 꽤나 아파요. 왜냐면 올해 들어서 가장 아픈 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쏠 준비를 마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식의 급락장이 나오다 보니까 쏠 준비를 마친 기업들이 한 템포 쉬어가게 되는, 그러다가 추세까지 꺾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HD 현대미포도 마찬가지고요. H한국조선양 현재 제가 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역시나 쏠 채비를 마쳤다가 다시 한 템포가 죽어버렸고요. HJ 중공업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코오롱 티슈진 마찬가지죠. 추세가 거의 꺾이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쐈으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 수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장이 꺾이면서 한 번 정도 쉬어가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추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나 걸리는 형식의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이런 가운데서도 꽤나 강한 섹터들, 가장 치고 나갈 수 있는 섹터들에 저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마찬가지로 투자 중인데 이런 기업들도 쏠 채비를 하고 있다가 저항 라인에 좀 막히는, 장이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저항 라인에 막히는 흐름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하나엔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엔진도 투자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완벽하게 만들었다가 한 번 정도 눌려버리는 그런 형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좀 강한 섹터가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보시면 PSK 홀딩스 그리고 TFE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ISG 이것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기업이고요. 그리고 오늘 분석해드릴 KNJ, 이런 기업들, 특히나 반도체 내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실적이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HBM이라던가 아니면 선단공정이라던가 혹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목을 받는 반도체 섹터가 현재 대장주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쪽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분석해드릴 KNJ 같은 경우도 사실 선단공정과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 두 가지 쪽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죠. 사실 작년도, 올해 혹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KNJ는 꾸준하게 실적을 내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100억 이상대의 실적을 2022년부터 이미 반도체 업황이 꺾일 때부터 내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식으로 최소 2년 정도는 꾸준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는 얼마 안 돼요. 다만 그런 가운데서 반도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중에 대장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KNJ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소부장에 주목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꽤나 좀 유의미하게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흐름이 좀 나왔죠.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KNJ가 반도체 공정용 소재 부품 관련 증설 출시했는데 CVD CIC 포커스 링을 이제 증설했다 밝혔어요. 약 200억 규모로 증설했다 밝혔는데, 200억 규모면 KNJ 입장에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특히나 작년도에도 200억 규모가 증설이 있었고요. 이게 올해 말 완공이 되죠. 올해 말이면 얼마 안 남았죠. 거의 완공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혹은 완공이 되었을 텐데, 이로써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이 한번 더 퀀텀 점프할 것이고요. 이번에 공시한 것은 2026년 중순, 그러니까 6월 달까지가 완공 시점인데, 앞으로 1년 반 동안 증설이 이루어질 것이고, 1년 반 뒤에는 역시나 실적은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저는 KNJ가 최소 2년 정도, 그리고 이 추세를 탄다면 그러나 장기간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핵심만 딱딱딱 추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계좌가 이제 고점 내에서 미국이라던가 혹은 중국 계좌, 해외 계좌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신고가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해외 계좌는 역대급 신고가를 매일같이 내고 있는데, 한국 증시도 좀 날아갈 채비를 보이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좀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계좌를 좀 보내셨는데, 지금 보시면
HD 현대마린엔진 130% 수익 인정해 주셨고요. KSP 3%, 세진중공업 1%, SP소프트 9%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분들이라던가 혹은 저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좀 꽤나 좀 꺾인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계좌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해외 계좌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에 24,000원이면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공지해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나 좋은 마음 기쁨 나게 혹은 필드 사다 멤버분들께는 제 계좌를 2주에 3주에 한 번씩 국내 계좌 해외 계좌 할 것 없이 전부 다 공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필드 사다 멤버 8기 멤버 모집은 이번 주가 끝이에요. 이미 선착순 5명은 다 오셨고요. 이번 주까지 이제 끝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번 주 일요일에 지나가면은 이제 필드 사다 멤버 모집은 더 이상 없습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은 받지 않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KNG에 주목하고 있느냐? 일단 오늘 나타난 이런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KNG가 앞으로의 그런 업황에 대해서 혹은 본인들의 그런 실적에 대해서 혹은 수요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부터 한 400억 정도가 이미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지금에 이제 나온 이슈까지 합치면은 한 400억 정도가 증설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보시면 KNG가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아요. 1,000억이 안 됩니다. 984억짜리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400억 가까이, 시총의 절반 가까이를 증설 투자에 쓰고 있고요. 자본 충계도 600억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부채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자본 충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증설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형 기업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사들의 수요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이 정도의 증설 투자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고객사와의 협력이 있어야지만 고객사의 협의가 있어야지만 대규모 증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사와의 협약이 있을 것이고 이럴 때 따라서 대규모 증설이 발생한 것이고 일단 올해 4분기라던가 혹은 내년 1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또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KNJ가 IR 자료에서 혹은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하나둘 지켜가는 과정이에요. 이 기업 자체는 사실 그동안 그들이 말했던 것들은 전부 다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다른 기업들이 이런 신뢰를 내지 못하는 신뢰가 없는 기업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말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기업들은 상당히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반도체가 만약에 이번에 오늘처럼 차기 주도 섹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 중에 하나로 KNJ를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200억 규모의 그런 CIC 포커스 링에 대한 증설 투자가 공시됐는데 이번에도 CIC 링에 대한 포커스 링의 증설 공시가 200억 정도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 굴기가 이번에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 업체들의 반도체 굴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누구나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강력한 아클래시건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이런 최첨단의 장비들을 납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던가 혹은 램 리서치라던가 혹은 텔 이런 기업들이 중국의 선단 공정에 대한 장비를 주지 않으면서 결국 중국 기업들은 선단 공정, 그러니까 전 공정에서 선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후공정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전 공정 혹은 후공정을 못해요. 이에 따른 기술력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후공정에 중국 굴기, 특히나 후공정에 대한 굴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KNJ가 상당히 앞으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KNJ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이제 중단을 했고 SIC 포커스 링이라던가 혹은 전기차 혹은 배터리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저는 앞으로 ROE라던가 영업이익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CIS 포커스 링 같은 경우는 사실 CI 링보다도 훨씬 더 내구성이라던가 혹은 열 전도율이 훨씬 더 좋고요. 뿐만 아니라 전력 전도율이라던가 속도 이런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SIC 포커스 링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애프터 마켓에서 지금까지는 전공정에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반도체 업황에서 가격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괜히 삼성전자가 비용 문제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해서 삼성이 괜히 비용 문제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공정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후공정에 힘을 쏟아내야 되고 후공정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소품 부품이라던가 소재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저는 KNJ가 향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특히 보시면 단기 목표 올해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의 그런 캐펙스 증가 그리고 2025 말까지 1000억 2026년 말까지 1300억 이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번 증설을 통해서 KNJ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900억짜리가 이 정도의 신뢰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사의 강력한 수요가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특히 애프터마켓 부품은 이제 레거시라는 그런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아니죠. 선단 공정에서도 애프터마켓의 SIC 포커스링은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숫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고객사들의 수요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국의 수주량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뭐 삼성이라던가 SK하이닉스 중국 쪽에서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의 진출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이쪽에 대한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매우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SIC 포커스 링이 후공정에서 핵심적인 소재로서의 부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내구성, 정밀도, 열 전도율 그리고 화학적 안전성이 모두 다 SI 링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KNJ가 캐펙스 증가를 본인들이 말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달성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꾸준하게 달성시킬 수 있다라면 결국 내년 정도면은 영업이익이 300억, 올해는 200억 정도가 가능해진다는 가정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200억, 내년 300억 한다는 것은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꾸준하게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올해 4분기 말에 작년부터 했었던 200억 정도의 그런 증설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의 퀀텀 점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최소 혹은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의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이제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특히나 KNG 같은 경우는 SIC 포커스링에서 독보적인 그런 점유율 혹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도체 업황에 꺾이면서 조금은 좀 억울하게 같이 주가가 빠진 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정상화가 되면서 가장 빠르게 주가 역시나 정상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KNJ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꽤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물론 저는 KNJ는 현재는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에는 투자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정도에서 변곡점이라던가 혹은 지지라인이 확고해지는 것들을 제 눈에는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역시나 KNG를만 투자하게 된다면 당연히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실적이 만약에 캐펙스 증가가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980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꽤나 저평가 영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R&D 투자라던가 혹은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30억 정도 하기다 밝혔는데 자 980억짜리 회사가 3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기업의 현재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 나올 때에는 한 만주 정도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만주면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거의 1억대 1억이면은 거의 하루에 거래량을 채울 정도로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던 그런 기업인 것인데 이런 기업에서 300억 정도 3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하방을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에도 결국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자본 총계라던가 혹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 환원책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공격적인 증설과 공격적인 주주 환원책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27년부터 2026년까지 캐펙스 증설이 완공되고 나서부터는 2027년부터는 배당까지 진행하겠다 밝히고 있는 만큼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꾸준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실적의 증가라던가 반도체 업계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먼 미래까지 주주 환원책을 봤을 때에도 장기적으로 볼만한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KNG에 대한 분석이었고 반도체 소부장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목을 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KNG의 분석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